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다 보조금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러고 있는 거죠? 사실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와 소재 업체들, 소재 장비 기업들의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걸 도와주면 현재의 이 데스밸리 구간, 이 캐즘 구간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기서만 지원을 잘해준다고 하면은 향후에 캐즘 이후에 빅사이클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더더욱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엔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ESS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게 관세가 미국 중국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ESS 시장을 K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 점유율 뺏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유럽 배터리 시장에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의 현 상황과 그다음에 향후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분은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청한 영업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LG 엔솔 같은 경우가 폴란드 전력공사에 ESS 공급한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유럽 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그 K 배터리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공매도를 앞두고 나서 이제 롱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3월 초만 해도 철강 쪽에다가 이제 그 롱 포지션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올랐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저점에서 50% 정도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주, 화학주 이런 것 종목들의 롱을 잡고서 많이 올라간 그 종목,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쪽에서는 좀 쇼포지션 잡으려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2분기부터 4월 달일부터가 2분기잖아요. 2분기부터 2차전지 특히 이제 2차전 섹터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 회복하는 걸로 실제 개선될 거로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2차전지 내에서 가장 롱포지션 잡기 종목을 보면은 1분기에 그래도 실적이 개선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게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금이 최근에 LG엔솔과 특히 LG화학의 자금이 먼저 좀 들어오고 있었고 이게 연장상승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회장이 부회장이 이제 그 배터리 산업에서 그 전략 사업으로 키우겠다라고 또 공언을 한 것도 그런 영향도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최근에 이런 시장의 우려, 테슬라의 부진이 전기차의 보급 속도를 확산에 그걸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그 PG가 추진하는 대규모 이제 그 ESS 프로젝트 사파트로 선정이 됐고 또 이제 미국의 그 대만 업체가 진출한 거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공급 계약 이제 맺는 그런 거가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 현지화를 하는 겁니다. ESS도 현지에서 생산해서 이제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데 LFP를 배터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LFP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은 이제 폴란드에는 이제 폴란드 공장 엔솔이 있어요. 그 브로치와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LFP 배터리 생산하게 되는데 26년부터 이제 공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그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소재 업체들한테 왜냐 LFP 양극재는 중국 거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해금 국산일 걸 써도 아마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 LFP 같은 경우에는 전해기라든가 양극재가 다 중국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엔캔 거를 쓸 수 있나 모르겠는데 미국은 다 이제 국내 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완전히 그 대체를 하고 그럴 텐데 유럽은 좀 아닐 수 있습니다. 유럽에 또 그 틴치라든가 중국 전에 업체들이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생산되는 것들은 특히 LFP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재 업체들의 혜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EU의 그 액션 플랜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가장 시장이 안 좋게 봤던 거는 CO2 배출 벌금 부과 기준이 1년에서 3년 평준화로 된 거, 평균으로 수정된 것들을 안 좋게 봤지만 이걸 안 좋게 볼 필요 없고 그냥 고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벌금 부과한 거를 전체 3년 평균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완성차 업체들이 숨통을 트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그 자금으로 자동차를 더 신차를 개발하거나 판매 마케팅 비용을 내서 전체 3년 평균으로는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괜히 벌금으로 내서 회사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해서 숨통을 틔워준 것이고 그리고 배터리 셀과 팩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2030년까지 그 소재 부품에 대해서 유유 역내 생산 비중을 뭐 50%까지 늘리고 또 이제 프랑스에서 가장 지난해 성공을 거두었던 그 전기차에 대한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에다가 전기차 구매할 때 보조금을 주는 형태, 뭐 15,000유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는 형태로 했을 때 지난해 프랑스가 그 대성공을 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연초에 1월달에 그 전기차 판매가 10% 이상, 거의 20% 가까이 급감을 했을 때 프랑스만 혼자서 한 20% 이상의 판매 성장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EU 전체에다 유럽 전체에다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또 전에 말씀드린 기업 구매 차량 전기차 전환을 위한 뭐 의무화, 입법화 이것도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또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 5억 7천 유로 투자하는 것들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EU의 그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쭉 나올 건데 이번에 나온 액션 플랜은 그냥 권고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부 법안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그 유럽의 그 생산 기지를 선점하고 있는 K배터리 3사와 또 양극재 기업 그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PCM 그런 기업들한테 더 혜택 그 어떤 경쟁력을 더 강화하는 요소가 될 거로 보여지고 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그 타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K배터리 앞으로 유리한 측면이 작용할 텐데 다만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판매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한테 안 좋은 그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올해 1월달 기준으로 중국산 배터리의 그 유럽 시장 점유율이 56.3%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5.6%고 지난 24년도에 마지막에 그 중국이 49.7% 우리나라가 45.1% 정도에서 이제 앞서 나갔는데 이게 좀 격차가 더 벌어진 거죠.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미들리킷 쪽의 배터리들을 많이 들어갔는데 NCM 523이라든가 62도 이런 양극재 가격이 뭐 화이 코발트에서 공급하는 양극재 가격이 포스코 퓨처인 가격보다 한 40% 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마도 그런 기업들이 뭐 나라에서 보조금도 받고 또 광물 밸류체인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보조금 영향이 가장 큰 거다. 뭐 그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 쪽이 그 26% 정도 그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독일과 영국이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36,000대 정도로 해서 30.8% 증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국이 21,000대에서 41.7% 정도의 판매 성장이 나왔는데 프랑스만 그냥 플랫이에요. 프랑스가 지난해 아까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 때문에 너무 잘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역기조 현상, 기고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EU의 그 탄소 배출 강화에 그 때문에 요게 맞춘 그 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라인도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ID4가 좀 많이 팔렸더라고요. ID4에는 SK온 배터리가 좀 들어가서 SK온의 그 폭스바겐향 판매 비중이 1월달에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그 전년 대비 40.1% 유럽 시장 감소를 했지만은 전월 대비해서는 69.7% 증가 나와서 요거는 어쨌든 간에 그 주력 모델 앞으로 이제 그 모델 Y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을 때 요거를 좀 추이를 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올해는 연초에는 기대를 했지만 기대감이 실망이 됐지만 요거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유보해 보자고 말씀드리겠고 폭스바겐이 2월 달에 180% 증가가 나왔습니다. 판매 증가율이. 그래서 그냥 2만 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주로 ID4 같은 경우가 판매가 많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요건 SK온 쪽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중국 브랜드 특히 비아디라든가 또 그 지리 자동차의 판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가 관세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더 내렸어요. 그리고 그 지리 자동차는 MG 모델들이 좀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비아디의 그 이번에 순이익률이 한 5.2%가 나왔어요. 이번 실적 발표할 때. 근데 비아디의 그 영업이익률이 물론 이제 정부 보조금도 받고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게 제가 볼 때는 대금을 늦게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중국발 뉴스 나온 게 그 중국 업체들이 대금을 130일 이상, 뭐 6개월까지도 최장 끄는 것 같아요. 4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끌어야 되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좀 더 챙기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오죽했으면은 강제로 지금 뭐 2개월 정도, 2개월에서 많게 3개월 정도 끊어가라 이거 여기서 경고를 했고요. 아마 향후에 비아디의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변할지 이걸 좀 체크 포인트를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비아디 아트 3보다
기아의 EV3가 더 쌉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렇고요. 가격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EV3가 더 싸요. 그동안은 유럽에서 비싸게 받았거든요. 4만 유로가 넘게 받았는데 EV3가 들어오니까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 남기고 파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걸로 남기고 파나? 좀 의심이 드는데 그래서 EV3가 굉장히 지금 유럽 시장에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아마 올해 차 뭐 선정될 것 같고 EV4도 나오죠. 그러니까 기아는 아마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할 것이고 현대차는 앞으로 이제 아이오닉 9 이런 걸 비롯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물리신 분도 많고 그다음에 실망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향후 뭐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모멘텀이 뭐 있을까요? 요즘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슈가 그 2차 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세특례제법을 개정을 해서 직접 환급제라든가 그리고 이를 또 제3제에다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최근에 3년간 배터리 3사가 R&D 비용만 7조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원래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을 때는 대략 한 9,400억 정도 환입이 돼서 그 환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난해 적자다 보니까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돈을 그만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세액공제라는 게 결국엔 법인세를 결감해 준 건데 영업이익이 나야 되는데 보통 R&D 비용은 다 초반에 들어가고 그게 바로 이익으로 나기는 어렵거든요, 구조가.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그 이익이 났을 때 그 환급을 해주는 거는 그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 얘긴데 지금 투자하는 단계에서는 아무 쓸데기 없는 법인 거죠. 그 뭐 중국이라든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다 보조금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러고 있는 거죠. 사실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와 소재 업체들, 소재 장비 기업들의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걸 도와주면 현재의 이 데스밸리 구간, 이 캐즘 구간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기서만 지원을 잘 해준다고 하면은 향후에 캐즘 이후에 그 빅사이클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더더욱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이제 2분기부터 출하가 본격화되니까 이게 잘 판매가 될지 또 현대기아차 쪽에 특히 기아는 유럽, 이제 현대는 이제 미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전기차가 판매가 잘 되는지가 중요하고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수주가 나왔어요. 그 관련된 수주가 나오겠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미국 시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ESS 시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럽 시장에서 ESS 배터리 수주권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온 게 그 델타 일렉트로닉스라고 이제 이거 대만 업체 같은데요. 미국의 그 주택용 ESS 시장 공략을 선호해서 전략적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5년간 4기가와트시 대략 한 40만 가구 정도 들어가는 영향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엔솔이 공급을 하는데 뭐 규모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1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의 성장률보다 그 ESS 성장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가 ESS 배터리의 성장이 한 100% 정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양이 그만큼 돼요. 중국도 비슷하고 중국은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이제 LFP 배터리 생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LFP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극재가 K 양극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까 높고 그리고 여기는 전액은 뭐 그렇게 우리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LFP에는 NCM보다 전액이 더 많이 들어가고 양이 더 2배가량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ESS 시장의 성장과 관세 이런 거 이슈가 이런 거 교차시키면은 소재 쪽에서는 전액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만 한정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셀업체랑 그 셀은 뭐 엔솔이 여전 토픽이고요. 그리고 엔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ESS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게 관세가 미국 그 중국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ESS 시장을 K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 거의 상당히 점유율 뺏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수익 관세가 워낙 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 25%에 그러면은 20%에 2.5니까 47.5%네요. 이게 그 중국산 ESS 배터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26년부터 그렇게 올라가니까 가격 변경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엔솔이 가장 빠를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그 판매가 급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GM이라든가 현대, 기아,
BMW 이런 폭스바겐, 그러니까 비테슬라의 판매가 더 많을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테슬라를 구매했던 사람이 테슬라를 사지 않는다고 해서 내연기관을 살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이브리드를 살 거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전기차를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다른 전기차를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아차라든가 현대, 포드, 뭐 BMW 지금 많잖아요. 다른 대체 수단들이 이제는.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가성 있는 차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에 대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뭐 그 레드스테이트 지역에 있는 지지자들이 테슬라를 사줘야겠죠. 얼마큼 살지 모르겠으나 트럼프 대통령도 인식에 대한 변화가 생길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 요 얘기가 현대증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차량을 시승을 하면서 홍보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Everything이 컴퓨터라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게 다 컴퓨터다라고 한 정도로 언급을 했어요. 굉장히 이런 홍보를 했는데 그러면 공화당 그 지지자들도 여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인식을 트럼프 대통령부터 바꿀 필요가 있겠죠. 아마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